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 강의까지는 공장 전체 간접비를 배부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부문별로 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또 부문이라 하면 혹자 학생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데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십시오. 부서. 됐습니까? 부서별로 배부하겠다. 자, 이걸 왜 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책상과 침대를 만드는 회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이 침대와 책상을 만드는데 요렇게 공장 전체에 침대와 책상 만드는데 추적이 불가능하다면 전부 다 간접비로 보고 이렇게 침대와 책상에 배부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되게 많다고요? 조금 부적절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원가를 배부할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무조건 인과관계 기준. 무슨 기준이요? 인과관계. 한다고요? 그 원가가 발생했는 결과가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부터 밝히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공장 전체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부서가 이렇게 있을 거다. 있을 건데, 자, 이 여러 가지 부서 중에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침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목을 절단하는 절단 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침대와 책상의 조립을 도와주는 조립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침대와 책상 만드는데 직접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품 제조에 참여하는 부서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이런 데를 제조 부문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의 서무 부서도 있을 겁니다. 공장 직원들의 근태 관리하고 생산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런 서무 부서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잘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무부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수리 같은 걸 다 해주는 공무부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부서 같은 경우는 이 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품 생산에 참여를 한다 하지 않는다. 그렇죠. 제품 생산에 참여하지 않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장 전체 배부할 때는 이 서무직원의 인건비도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으로 나눴단 말입니다. 결론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제품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부서를 우리가 보조 부문이라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은 관계가 있는 이 보조 부문은 직접적으로 이 제조 부문에 활동이 원활하게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 부문 원가를 먼저 제조 부문 쪽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제조 부문의 원가를 다시 제품별로 나눠주자라는 겁니다. 결론은 배부 과정이 두 번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 부문별 배부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부문별 배부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부문별 배부를 위해서는 배부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됐습니까? 자, 제일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느냐? 부문 직접비, 다른 표현으로 부문 개별비란 걸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갑자기 지금 간접비 설명하다 직접비가 왜 나옵니까? 강사님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얘기할 때는 뭘 기준으로? 그렇죠. 이 제품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직접비, 간접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에 적었는 게 뭐라고 적었냐면 부문에 대한 직접비, 맞습니까? 부문에 대한 직접비. 뭔 말이냐? 우리가 기준을 제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서, 절단부서, 조립부서, 공무부서, 서무부서 이 부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각 부서에 한다고요? 각 부서에서 자기들만 사용했는 원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절단 부서에서는 자르기 위해서 톱날 같은 게 필요할 거고 조립 부서에서는 조립을 위해서 피스, 나사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서무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복사용지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맞나요? 자, 이런 것들은 이 부서들만 썼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서를 기준 봤을 때 추적이 가능하겠죠. 맞나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부문 직접비 또는 부문 개별비라 부릅니다. 자, 이런 추적 가능한 거는 계산할 필요 없고 사용했는 금액을 그대로 부과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부문 간접비를 각 부문별로 뭐 하셔야 된다? 배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부문 간접비를 배부하셔야 된다. 뭐냐? 이 부문 간접비를 다른 말로 우리가 공통비라고도 불러요. 자, 뭐가 있냐면 요 공장에 뭐 한다고요? 중간에 정수기가 있다 이거죠. 정수기. 뭐가 있다고요? 정수기. 그럼 이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얘들 다 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걸 어떤 합리적 기준에서 나눠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비를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부문 자기들 개별비와 공통비 배부받은 금액, 개별비와 공통비 배부받은 금액 있겠죠. 그 다음에 개별비도 있고 공통비도 있고요. 개별비도 있고 공통비도 있고 이렇게 부문별로 자기 원가들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단계가 1차적으로 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어느 쪽으로? 제조 부문 쪽으로 먼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조 부문 원가를 다시 제품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단계가 뭐냐? 그래서 3단계가 보조 부문비를 만다고 배부 기준을 설정해서 제조 부문 쪽으로 배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조 부문비를 각 제품별로 배부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요렇게 지금 빨간색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요 전체를 한 번에 뭘로 봤습니까? 이 전체를 한 번에 이만큼을 간접비로 보고 이걸 간접비로 보고 한 번에 제품으로 배부했거든요. 맞죠? 근데 이거를 조금 만다고 세부적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을 제조 부문이라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제조 부문에 대한 작업이 원활하게 지원하는 부서를 우리가 보조 부문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1단계와 2단계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제가 예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자, 제일 먼저 필수 예제 봅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부문의 부문비를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문 개별비라고 나오죠. 부문 개별비. 자, 부문 개별비. 자, 근데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라고 적었던 거는 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제품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개별비니까 부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부문 직접비가 된다.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부문 직접비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각 부문 직접비가 얼마 사용됐냐면 절단 부서는 8만원, 조립 부서는 6만원, 동력 부서는 2만원, 28,000원, 그 다음 수선 부분은 12,000원 이렇게 총 18만원이 쓰였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비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요렇게 8만원, 조립 부분 6만원, 그 다음에 동력 부분 28,000원, 수선 부분 12,0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똑같이 노무비도 뭡니까? 부문 직접비에 해당하는 거죠. 6만원, 48,000원, 11,000원, 41,000원을 계산하실 필요 없고 그대로 6만원, 48,000원, 그 다음에 11,000원, 41,000원 이렇게 배부하시면 된다. 부과하시면 된다. 맞죠?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뭘 하는 거다. 요 두 개 라인은 직접비이기 때문에 그냥 부과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부문 공통비가 있습니다. 부문 공통비. 이것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부문 간접비다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이 부문 공통비도 발생했는데 얘들은 이 4개 부서에서 다 같이 쓴 거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 기준에서 나누셔야 돼요. 자, 그 공통비 두 가지가 하나는 보험료 30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 하나는 감가상각비가 50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배부를 할 때 기준을 건물 보험료는 면적,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기계가액으로 나눠 달래요. 각각에 대한 요 배부 기준에 대한 사용량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뭔가요? 그렇죠. 항상 배부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배부율부터 구해야 되겠죠. 제가 잠시 화면을 올려서 자, 그러면 보험료에 대한 배부율 어떻게 구할 거냐? 보험료에 대한 배부율. 보험료 사용했는 게 전체 얼마입니까? 네, 30만원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걸 나누는 배부 기준은 뭐냐? 절단 120제곱, 조립 100제곱, 동력 50제곱, 수선 30제곱 이렇게 썼는 면적을 기준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면적을 다 더하기 하시게 되면 얘가 300제곱이 나옵니다. 맞죠? 그럼 300제곱미터로 나눠주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1,000원이 나옵니다. 1,000원. 1제곱미터당
1,000원이란 배부율이 나와요. 맞죠?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각각 배부 기준 절단 부분은 자, 배부율이 얼마 나왔습니까? 1,000원 나왔죠? 근데 거기에 절단에 썼는 건 120이죠. 120제곱이니까 곱하기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된다? 그렇죠. 여기에 12만원이 배부가 될 거고요. 조립 부분은 100제곱 썼으니까 10만원이 배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동력 부분은 50제곱 썼으니까 5만원이 배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은 30제곱 썼으니까 3만원이 배부될 겁니다. 그러면 요 금액을 합계 내보면 어쨌든 이 금액은 합계가 30만원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전체 합계가 30만원 나올 거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배부율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 사용했는 금액이 전체 금액 얼마입니까? 5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썼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배부 기준이 기계장치의 가액 각각 250, 150, 60, 40대죠. 전체 합치면 500만원이 됩니다. 맞죠? 500만원. 그래서 분모에 500만원에 대한 배부 기준 총액을 쓰시게 되면 배부율은 0.1이 나옵니다. 맞죠? 단위를 쓰게 되면 기계장치 가액이 1원일 때마다 감가상각비를 얼마씩 0.1원씩 배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0.1원의 배부율에다가 각 부문별로 썼는 250만원, 150만원, 60만원, 40만원을 곱하시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각각 25만원과 그 다음에 15만원, 그 다음에 6만원, 그 다음에 4만원 이렇게 배부되겠죠. 이 배부율에다가 배부기준 사용량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전체 감가상각비도 50만원이 될 거예요. 결론은 이 보험료 30만원과 감가상각비 50만원은 공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절단부서 사용액은 얼마냐면 8만원에 6만원, 그 다음에 12만원, 25만원 하시게 되면 전체 자기 부문 사용액이 51만원이 집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 부분은 6만원, 48,000원, 10만원, 15만원을 더하시게 되면 35만 8천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력 부분 같은 경우 28,000원, 11,000원, 그 다음에 5만원, 6만원 더하시게 되면 14만 9천원.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은 12,000원, 41,000원, 3만원, 4만원 하시게 되면 12만 3천원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요렇게 자기 부문에 대한 원가를 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계산한 단계가 뭐냐? 요 2단계까지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2단계까지를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럼 3단계가 뭐냐? 3단계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신 이 자기 부문비를 가지고 동력 부분의 원가를 조립과 절단 쪽으로 배부를 해주셔야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수선 부분의 112만 3천원을 조립과 똑같이 동력 쪽으로 배부를 해야 되겠죠. 왜? 세 번째 해야 될 게 뭔가요? 그렇죠. 보조 부분비를 만다고요?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배부하는 걸 설명드릴 건데, 자, 3단계에 대한 보조 부분비에 대한 배부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맞죠? 자, 이걸 배부하는 방법에는 요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강의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계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 부분별 배부에서 2단계까지 개별비와 공통비를 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이 뭔지 보조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힘을 얻고 많은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